자, 오늘은 중국 쪽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의 홍록기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한 줄로 줄여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정책 기조가 계속 엇갈리면서 지수별로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정책에 대해서 좀 냉정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상해 종합이 3,315포인트 하면서 이제 0.4% 하락을 했고요. 신천 종합 같은 경우에는 2,136포인트로 1%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기준으로 본다면은, 각각 그 상해 종합이 0.58%, 신천 종합은 0.59% 하락을 하면서 조금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만 하더라도 반도체 쪽 산업에서 정책 지원 기대감 때문에 관련 업종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좀 견조한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조금 이제 중국 당국에서 주가 조작이라든지 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들을 했었고요.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AI라든지 챗GPT 관련주 중심으로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다시 조금 주간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 정책에 대한 내용은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에서 혼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뭐랄까요.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시사점 두 개로 잡아주셨는데 첫 번째 어떤 겁니까? 일단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리오프닝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확신을 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경기 회복 속도가 그에 발을 맞춰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중국 주식 또한 좀 밸류에이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쨌든 부양책 하나로서 통화 정책 자체는 완화적인 기조를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뭐 최근에도 지급 준비율 50bp 인하를 결정을 하면서 실효 기준으로 지준율이 7.6%까지 낮아졌고, 따라서 5천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될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통화 정책의 효과는 계속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인데, 이 부분들은 경제 지표로 본다면은 그 사회 융자 총액 증가율이랑 M2 증가율 역전으로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회 융자 총액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 융자 총액이 가파르게 늘어날 때 중국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 주체들의 신용 수요가 늘어나고 기업 자금 조달 수요가 강해진다는 것 자체가 경기 활력이 살아나는 걸 뜻하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M2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은행 시스템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이 확대가 된다는 뜻은 재정 예금이 가계 예금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M2 통화 공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중국의 지금 고질적인 문제인데, 팬데믹 국면에서 가계로 이전된 자금이 지금 소비가 되지 않고 저축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신규 위안화 대출이 개정에는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M2 증가율만이 사회경제 총액 증가율 역전한 이후에 계속 상회하고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중국 경제 회복 속도가 계속 더뎌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 회복 속도에 대해서 너무 낙관론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 융자총액, 그러니까 돈을 얼만큼 빌리냐,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약간 좀 더딘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사점에서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국에 통화 정책의 힘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재정 정책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전인대에서도 이제 목표 재정 적자 비중을 3%로 이제 전년 대비 기준으로 하면은
0.2%포인트 상향을 한 거고, 뭐 인프라 투자에 활용하기 위한 지방채도 기존의 3.65조 위안에서 3.8조 위안으로 이제 늘어났다 보니까 재정 정책이 강도가 세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효 재정 적자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으로 잡은 거 외에 뭐 기타 재정 예금이라든지 뭐 이런 쓰고 남은 불용 예산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적자 규모가 실제로는 이제 3.4조 위안에서 이제 올해 기준으로 3.9조 위안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기타 항목 같은 경우에는 2.3조 위안에서 오히려 올해는 1.9조 위안으로 줄어들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를 총합을 해서 실효 재정 적자 비율로 본다면은 GDP 비중으로 봤을 때 4.7%에서 4.5%로 낮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실질적인 재정 정책 강도도 작년보다 더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시사점을 좀 뒤로 한 상태에서 이 경제 지표라든지 일정 같은 내용들은 어떤 걸 체크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발표하는 게 중국 물가 지표들이 있었고요. PPI는 2.5% 하락할 것으로, 그리고 CPI는 1% 상승할 거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었는데요. 좀 전에 이제 발표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CPI 같은 경우에는 0.7% 상승하는데 그치면서 여전히 중국 수요 쪽 인플레가 좀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크게 활력이 있다라고 조금 이야기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P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와 똑같이 2.5% 하락하는데 이제 좀 발표가 났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 활력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라는 점을 의미하는 동시에 다만 수요층 물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부양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물가가 방해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나온 PPI하고 CPI와 관련된 부분들 바로 해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차이나는요, 키움증권의 홍록기 연구원이었습니다.